예, 8개의 의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8개의 의미는 우리가 쉽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알아두면은 나중에 해석할 때 이 여러 가지로 참조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최대한 자연스럽게 유추해내 볼 수 있도록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외우긴 외워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외우지 않고 이해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건깨. 건깨는 이거는 우리가 육건근 삼면 했죠. 세 개가 다 양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하죠. 그러니까 뭐죠? 강건함을 나타나겠죠. 강건함, 건장함, 뭐 하늘, 아버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인함을 이야기할 거고, 이런 이제 육건금 사면, 이걸 전제로 해서 이런 내용을 전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괴명은 건괴예요. 건괴. 자, 후천수는 6이죠. 건극계를 의미하고 금을 의미하고 육건금 사면 세 개가 이렇게 양으로 연결되어 있다. 건 하늘이니까 자연이 당연히 하늘 건자니까 하늘천자 똑같은 하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육친호로는 하늘이니까 가장 높은 거겠죠. 그러면 가정에서는 아버지, 국가에서는 임금, 그 다음에 엄마의 대비되는 개념으로 남편이 될 수 있겠죠. 부인의 대비된 개념으로 남편 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건괴가 뭐를 의미할 건가? 이거는 그 상황에 맞게 예컨대 국가를 의미한다면 임금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다음에 신체로 말하면 우리 신체 중에 가장 하늘과 가까운 게 뭐예요? 머리잖아요. 머리 숫자. 그래서 머리, 우두머리, 뭐 우리가 하늘에 가장 가까운 곳. 그러니까 머리라는 게 연상이 되겠죠. 사물로 말하면 하늘이 우선 가장 될 거고, 그 다음에 옥. 이제 옥은 왜 옥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게 난하게 하는데, 우리 이제 그 중국의 자금성에 가면 임금이 걸어다니는 길은 옥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자가 걸어다니는 길은 옥으로 만든 길로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임금, 하늘, 천자 이거 다음보다 가장 존귀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옥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대평원, 큰 넓은 그 평원을 의미한다. 예컨대 징기스칸이 말을 타고 달리는 그러한 큰 평원, 웅장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있다. 그래서 넓은 평원은 하늘과 맞닿아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가끔 표현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상해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과는 뭐냐면 나무 목자의 열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열매, 뭔가 결실을 맺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니까 결실을 맺어주는 걸 말한다. 그 다음에 작용은 주관한다. 하늘이 주관을 하죠. 임금이나 아버지, 남편이 가정사나 국가나 집안을 주관을 하죠. 그래서 주관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계절은 만추. 자, 만추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 가을에 봄에는 새싹이 나서 여름에는 상하 또는 좌우로 팽창을 하고 가을에 수렴하죠. 수렴한다는 건 뭐라고 했죠?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까 보면은 목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 건깨, 그래서 씨앗이 강인함을 나타내고 이 목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 가을을 늦가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일단은 건깨가 늦가을을 의미한다. 이거는 이제 방위와 관련되는데 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1, 방 구공돼서 1, 2, 3, 4, 5, 6, 7, 8, 9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6건금 사면 6역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였죠? 북쪽입니다. 이거 뭐죠? 이거는 서쪽이에요. 서쪽이기 때문에 6,
서북쪽이잖아요. 서북쪽. 그래서 방향은 서북쪽이고 서쪽은 뭐예요? 계절로 말하면 가을이고 북쪽은 겨울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 그 계절에 열매도 맺고 서북쪽 방향이다. 그 다음에 강건함을 의미한다. 건장함을 의미한다. 그렇죠? 금의 기운이잖아요. 여기는 금, 여기는 수의 기운이고. 그래서 금의 기운이 수로 저장되는 그런 강건함을 나타낸다. 성정은 강건함을 의미한다. 동물로는 말, 양마, 노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까 대평원이 나왔었잖아요. 대평원에 달릴 수 있는 것은 말이다. 이렇게 연상을 하면 되겠죠. 암기법은 육건금 삼연 이렇게 이야기한다겠죠. 그리고 색깔은 당연히 뭐예요? 색깔은 흰색이겠죠. 흰색. 가을은 백색을 의미하니까 그렇습니다. 가을은 백색이고 겨울은 흑색이니까 이 늦가을, 가을에 속해 있으니까 이 흰색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니까 대충 그래도 이해되겠죠. 이걸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다 보면 뭐 그렇게 이해가 못할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택계. 택계 요거는 어떻게 외웠죠? 칠택택 상절 그랬죠. 칠택택 상절. 여기 보시면 칠택택 상절. 후천수 7을 의미하고 택계를 의미하고 택은 연못을 의미하고 상절 위에가 끊어졌다 그랬었죠. 칠택택 상절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자 7이 얘가 있었죠. 6이 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얘가 3, 4, 5, 6, 7, 8, 9, 1, 2 이렇게 썼잖아요. 구궁도에서 그랬죠? 자, 얘가 서쪽이고 여가 북쪽이고 이게 서북쪽이었잖아요. 그러면 택계는 지금 여가 있어요. 여기 서쪽에 있으니까 정서에 있으니까 뭐예요? 금을 의미하고 색깔은 흰색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자연현상으로는 연못을 의미하고 연못. 자, 칠택택 상절 이렇게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구궁도를 연결하면요. 자, 택계는 택 연못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상절 위에가 끊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 뭐죠? 셋째 소녀를 의미합니다. 육신으로는 셋째 소녀를 해 또는 막내딸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다른 걸로 보면 첩으로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첩은 이제 귀여운 뭐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부적절한데 어쨌든 젊고 예쁜 돈 많은 사람들이 첩을 얻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딸 같은 그런 첩을 얻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무당이 여기에 왜 끼었는지 모르겠어요. 무당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무당은 이 셋째 딸과 같은 뭐 그런 순진함이 있나요?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당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무당이. 자, 신체기관으로는 입이다. 입처럼 생겼죠. 제일 앞에 부분이 여기 입이 좀 뚫려 있잖아요. 입이 이렇게 신체의 머리로 본다면 앞에 부분이 뚫려 있기 때문에 입이다. 아니면 셋째 딸이 굉장히 조잘조잘한다. 말을 잘한다. 귀여운 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모양상으로 여기에 입이 이쪽이 전면부니까 입이 트여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칠택택 상절이니까 골짜기나 못을 의미해. 연못. 칠택택 상절에서 연못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소금, 강함인데 소금함자인가요 이게? 소금염자죠. 강염. 그러니까 소금을 의미한다. 그래서 골짜기에서 소금을 캐나요? 물론 소금도 바다에서 캐지만 또 소금산이 있다고 해요. 근데 왜 이제 이거는 의미한데 어쨌든 이 소금은 이것도 일종의 결정체잖아요. 가을에. 그래서 소금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목과는 좀 쉽게 이해되는데 소금이 왜 칠택택 그 연못과 관련돼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억지라도 해석해 보면 그냥 소금산 골짜기에서 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물을 그렇게 본다고 하면 작용은 기쁨이에요. 연못은 우리가 집에 연못이 설치되어 있으면은 기쁘죠. 그다음 셋째 딸이 또 저잘저잘이고 그다음에 첩이 있으면 기쁘겠죠.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우리가 연상해서 외워야 되겠고, 계절은 가을이었죠. 아까 칠택택 상절 정서쪽이었어요. 방위는 서쪽이고 성질은 기쁨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성정은 기쁨을 의미하고, 회절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부결, 구설은 뭐죠? 입이 방정이다 그러죠. 입이 방정이다. 말이 많다, 기뻐서 떠들다 보면 실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회절, 부결 이거는 정확히 뭐를 의미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전 찍는 의미가. 찾아봤는데 훼손하다, 꺾일 절자, 그 다음에 뭐죠? 덧붙이다, 그 다음에 결정하다 이런 말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꺾인다, 금의 기운에 의해서 꺾인다 이런 뜻인지, 덧붙여서 결정한다 뭐 그런 말인데, 어쨌든 기쁨과 구설을 의미한다. 동물로는 양을 의미한다. 그렇죠? 양의 의미가 강하겠죠. 셋째 딸 귀엽고 첩이 귀엽고 하니까 양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정도로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무당이 들어가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이 소금이 들어가 있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시고, 이분은 이비이기 때문에 구설수다, 입으로 저자주자 떠든다, 셋째 딸이다, 뭐 그 다음에 연못이다, 연못이 있어서 기쁘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입이 뚫려 있는 모습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리께는 뭐죠? 구리화 중절 그랬죠. 구리화 중절. 1, 2, 3, 4, 9가 여기 있었죠. 1, 2, 3, 4, 5, 6, 7, 8 이렇게 썼었죠. 자, 리께가 여기 9가 구리화 중절이죠. 이건 뭐죠? 리께죠. 리께는 뭐죠? 화죠. 뭐죠? 남쪽입니다. 정남. 그러니까 불과 관련되겠죠. 불과 관련되고, 구리화 중절이니까 육신은 뭐예요? 둘째 딸이 되겠죠. 가운데가 끊어졌으니까 둘째 딸. 그리고 뭐 불과 관련된 거니까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화를 의미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괴명은 리괴고 구리화 중절, 그 다음에 화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육신호는 중력. 자, 중력 가운데 핵심적인 허리가 요체가 되겠죠. 그래서 육신호는 병사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임금이 나라가 있었죠. 임금 옆에서 무당을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무당이 예컨대 옛날에 이제 임금 정치할 때 옆에서 많이 수다 떨어주자, 뭐죠? 이게 점을 쳐가지고 뭔가 알려주잖아요. 아버지 옆에는 셋째 딸이 있다고 하면 임금 옆에는 이 무당이 있어서 조언을 해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리께는 이제 주로 이제 화하기 때문에 중력. 그러니까 셋째 딸은 아버지한테서 귀여움을 준다면 둘째 딸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임금한테는 병사, 장병. 그래서 국가를 떠받치는 중간층, 핵심적인 그러한 사람을 이해하면 되겠죠. 신체로는 눈이다. 여기 보면은 이제 가운데가 이거는 이마, 눈, 입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밑에 턱 이렇게 본다면, 얘가 뚫렸으니까 눈처럼 보이죠. 뚫렸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중간에 있어서 실제로 그 이것저것 다 보고 판단해 주는 거. 그래서 리께는 불이다. 우리가 저기 수와 관련되는 게 있죠. 수가 생식기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가 고갈되면, 화가 강화되면 눈이 멀어지죠. 눈이 침침해지는 거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쨌든 리께 화는 불이다. 불이면서 눈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문서, 그 다음에 불, 해, 빛, 저기 전기전자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불이나 전기와 관련된 빛을 유발시키는 거, 이런 것이 이 리께의 특징이다. 그러면 빛이라든가 해 이런 거 다 뭐예요?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기쁨은 말로 제자질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투구가 빛나나요? 작용은, 햇빛은 뭐예요? 건조시키는 거죠. 건조시키는 거. 그래서 건조시키는 거 태양이고, 계절은 하고, 방향은 남쪽이고, 성질은 아름다울 여자죠. 아름다움이다. 이건 이해되죠? 우리가 사주에서 화가 뭐예요? 화가 많은 사람들은 화려함을 추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방송, 우리가 화가 많은 사람들은 방송, 연애, 뭐 심리 이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가 강한 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본질적으로 아름다움은 화려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화려함, 그래서
화는 리께는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성정은 빛나는 거죠. 아름답다. 돌아옴 대복. 돌아옴이 대복입니까? 대복. 회복하다. 배복자. 이게 그냥 대복이라고 돼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빛남 이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물로는 꿩. 꿩이 정말 화려하죠. 화려합니다. 화려합니다. 그래서 꿩으로 이해됐고 오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어릴 꽁치자가 아니죠. 꽁치자는 이렇게 쓰는데 어릴 치자죠. 바꾸겠습니다. 예, 꽁치자로 바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면 될 것 같아요. 대충 그래도 이해되죠? 리께는 화려함. 말고 크게 병사 중간 허리층을 허리의 핵심이다. 그리고 화려함을 추구하고 눈이다. 이렇게 연상해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인께를 보겠습니다. 지인께는 삼진내하연 그랬죠. 삼진내하연. 그러니까 이쪽이 연결됐으니까 뭐 이거 장남이죠. 자, 삼진뇌. 뇌라고 그랬죠. 뇌. 뭐야 이게 우레를 했잖아. 우레잖아. 우레. 우르릉 쾅쾅. 우레. 삼진뇌하연. 이거는 장남. 그 다음에 1, 2, 3 여기 있잖아요. 얘가 뭐죠? 정동이죠. 동쪽이니까 봄일 거고 색깔은 청색일 거고 리께는 당연히 빨간색이겠죠. 그 다음에 나무를 의미할 거고 뭐 이렇게 이해되죠? 자 보겠습니다. 삼진내하연 지인께는 우레를 의미하고 장남을 의미한다. 그렇죠? 장남. 그 다음에 장남은 발처럼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집안을 일으켜야 되고 이마 애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앞에 나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발, 이마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의미하겠죠. 우리가 명리학에서 동쪽이 나무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큰 길, 대도 이런 것도 되고 나무는 뭘 우리가 동량지제, 감목 뭐 큰 나무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길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진동 우레고 그 다음에 계절로는 봄이고 그 다음에 방위로는 동쪽입니다. 춘분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성질은 결단 이동한다. 발 아까 있었죠. 발 이동 큰 길 발과 큰 길 이동 다 연상이 되죠. 장남은 열심히 돌아다녀요. 발 큰 길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이동을 해야 된다. 움직임 결단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조급함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선명이 이게 무슨 착갈선자의 울명자인데 우리가 박다 선명하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이거 어디서 가지고 모르겠지만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움직임 조급함 선명이 우리가 선명하다 그런 선명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운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흰말 우리가 쥐는 뭐죠? 12지에서 쥐는 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용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흰말로도 볼 수 있다. 흰말로 보는 거는 왜? 말이 보면 지금 몇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건께에서도 말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진께서도 흰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말이 여기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감께에서도 말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데 일단 영어로 보고 흰말로도 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삼진내하연 그렇게 우리가 암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손께는 뭐죠? 사손풍하절 그렇죠. 손이니까 사손풍 바람이었고 하절 밑에가 끊어져 있죠. 그럼 뭐 이거 뭐예요? 첫째 딸이죠. 첫째 딸. 그러니까 사손풍하절이기 때문에 1, 2, 3, 4잖아요. 여가 뭐죠? 동쪽이고 여가 뭐죠? 구가 여름이었잖아요. 이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남 방향이죠. 동남 방향. 그리고 여름이 봄 되면 나무 새싹이 오고 나서 바람이 많이 불어요. 봄에 바람이 가장 많이 불어요.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장녀를 의미하고 장녀는 이제 이렇게 우리 첫째 딸도 미안한 이야기인데 시골에서 옛날에 장녀는 뭐 큰 딸은 뭐죠? 살림 미천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시골에 보면 저희 어렸을 때 그 서울로 공원 그 일하러 가는 그 누나들이 많이 있었어요. 첫째 딸들이 공원 이렇게 오면 되겠죠. 실질적으로 첫째 딸은 발에 땀나게 돌아다니고 장녀는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집안을 이렇게 세운다. 이렇게 연상해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 국가에 있어서는 이 장녀처럼 집안을 이렇게 세울 사람은 이 실제로 일하는 공원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넓적다리, 넓은 이마. 실질적으로 국가를 지탱하는 집안을 지탱하는 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리와 이마. 그럼 장남보다 더 좋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아까 장남은 발이라고 그랬잖아요. 쥐게. 네, 넓적다리 넓은 이마기 때문에 실제로 주축이 된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초목, 풀이니까 바람, 녹근은 뭐죠? 뭘로 만들죠? 나무로 만들죠. 그러니까 녹근도 초목처럼 칡넝쿨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다 뭐 을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람은 뭐죠? 흩어뜨려지죠. 흩어지게 한다. 그 다음에 만춘, 늦봄이고 또는 초하, 그러니까 봄과 여름 사이 아까 있었죠. 방향은 동남 방향이고 성질은 들어간다. 을로 들어간다. 이제 바람이 불어서 여름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성질은 들어옴. 그 다음에 조급하고 이거는 뭐죠? 같은 조급인데 이건 결조인데 이거는 진짜 조급한 거고요. 쥔태 들어가고 나가는 거. 동물로는 닭이다. 닭은 뭐죠? 씨암탉. 우리가 뭐죠? 닭은 알도 낳고 버릴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딸처럼 큰 딸처럼 큰 딸 이미지에 닭이 맞을 것 같아요. 알도 낳고 그다음에 나가서 쓸모 있는 일을 다 해서 집안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남자는 장남은 용이나 흰말로 보고 그다음에 장녀는 닭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집안을 이렇게 세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감깨가 뭐예요? 감깨. 일감수 중연이었죠. 후천수가 1이고 감깨고 수를 의미하고 중연 가운데가 연결됐죠. 이건 뭐죠?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아까 둘째 딸은 저기 뭐죠? 이게 장비형 병사였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뭔가 보냐면 도적이네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딸들은 집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처럼 나가서 일도 하는 거 아니고 뭐예요? 그냥 지 좋아하는 뭐 기타나 치고 놀고 돌아다니고 집에 돈만 갖다 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둘째 아들은 그러면은 중남을 의미하면서도 둘째 아들은 자기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집안 경제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집에 돈만 갖다 쓰는 도적과 같다 이렇게 이거 암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 심장 좀 낭만파들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그냥 음악 좋아하고 그래서 귀 듣는 거. 그 다음에 심장 가슴이 뛰는 대로 그냥 돌아다니는다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녀는 넓적다리 넓은 이마처럼 지탱을 해주고 장남은 바삐 돌아다녀야 되고 발이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 제일 철딱선이 없는 게 지금 둘째 아들이네요. 그러면은 그쵸? 둘째 아들이 제일 철딱선이 없이 귀를 열어놓고 심장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그런 노는 데 치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밑에 나오네요. 사물이 술 좋아하고 약 좋아하고 월 달이잖아요. 달이 뭐예요? 달은 저기 그 백설이 망건고라니 쉬어간들 어떠하리 뭐 그런 얘기 뭐죠? 이렇게 황진이가 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량이죠, 한량. 그냥 달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술, 약, 한량, 월, 달, 그다음에 구덩이. 이 구덩이 독자인가요? 이게 구덩이 독자인데 뭐죠? 이거 잘못하면은 뭐죠? 그냥 구덩이 독에 빠진다. 우리 둘째 아들, 중남 아들도 굉장히 기분 나쁘겠는데 외우기 위해서 억지로 꽤 맞추고는 있지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다 연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둘째 아들은 그렇다. 술, 약,
달을 의미하고 구덩이로 잘못하면 구덩텅이 빠져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윤택하다. 빗물. 그 다음에 겨울철. 이런 사람들은 겨울철 되면은 일감수 중연이니까 겨울이겠죠. 정북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정착. 이제 겨울로 모여 돌아가는 거는 이제 정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빠짐. 어디인가 빠진다. 이게 함자인가요? 음복. 숨어서 엎드린다. 교정한다. 근심. 빠지고 숨어서 엎드리고 교정할 필요가 있고 근심할 건 뭐다? 아까 우리가 둘째 아들 이런 도적, 귀, 심장, 술약, 구덩이독 이런 거 연관되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돼지. 돼지가 먹고 마시고 노는 데만 집중하나요? 돼지. 말. 근데 왜 여기도 말 들어갈까요? 말은 열심히 일하는데 아까 여기 있는 말들하고 좀 다른가 봐요. 이 말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돼지가 좀 접근할 것 같아요. 일감수. 그러니까 놀고 마시고 노는데 더 빠진 사람이 둘째 아들이 그렇다. 둘째 아들보다 감깨다. 일감수 중요한 감수는 북쪽이다. 아까 이게 지금 일감수가 우리 여기 보면 있었잖아요. 일이 어디가 있었어요? 바로 여기가 있었죠. 1, 2, 3, 4, 5, 6, 7, 8, 9잖아요. 이게 뭐죠? 리께. 그렇죠? 리께. 지금 대칭인 거죠. 여기는 가운데 비어있는 중녀잖아. 중녀. 이거는 뭐죠? 감께는 중남이에요. 이거는 북쪽이고 여기는 남쪽이고. 그렇죠? 서로 마주보고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중남은 좀 니난으로 놀기 좋아하는 아들로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술 좋아하고 약 좋아하고 한량 다리고 그다음에 귀가 팔랑거리고 심장 뛰는 대로 놀고 도적이고 물을 좋아하고 수는 뭐예요? 이 수는 뭐죠? 술이잖아요. 그렇죠? 술.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북쪽이고 구궁도 외우면 방향과 이런 건 다 외워지겠죠. 근데 지혜롭긴 해요. 수가 또 그런 부분도. 그 다음에 간께를 볼까요? 간께는 팔간산 상현이죠. 팔간산 상현. 자, 산은 상현이니까 뭐 여기 연결돼 있으니까 뭐죠? 셋째 남자예요. 셋째 남자. 그렇죠? 막내 아들. 자, 산은 뭐예요? 막힘이겠죠. 자, 우리가 돌을 뚫려고 하는데 산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 돌을 뚫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뚫어요? 굴을 뚫죠. 굴. 요즘은 옛날에는 산이 가로막고 있으면 가기가 힘들었죠.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산이 오면 뭔가 지체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팔간산 상현은 삼남이죠. 삼남이고 막내 아들은 심부를 많이 하죠. 문지기처럼 심부를 많이 한다. 그리고 손발이 되는 거죠. 누구의 손발이 역할을 많이 한다. 막내 아들은 우리가 이제 형들 보면 형들이 동생들 심부를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문지기처럼 손발을 열심히 움직이게 한다. 이렇게 어거지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사물은 자, 집을 지켜야 되고 성도 되고 산도 되고 작은 길, 소석 작은 나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나무 이게 견다 목절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견다 목절은 뭐냐면 이게 좀 토잖아요. 산은 토잖아요. 근데 목이 많다. 간목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목극토 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견다, 본다, 다, 많은 목을 보면은 꺾인다 그런 말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는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하고 어떤 집, 성, 산, 작은 길, 소석, 뭐 나무 뭐 이런 걸 마디가 많은 작은 나무 이런 거를 의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팔간산은 이 산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셋째 남자아이는 막내로서 문지기 역할도 하고 심부름 많은 손도 많이 필요하고 집도 잘 지키고 성도 잘 지키고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 작용은 산이 있어버리면 어떻게 되었어요? 막힌다 그랬어요. 뭔가 그쳐버리는 거죠. 그쳐버린다. 장애가 된다. 그다음에 계절은 조춘이 된다. 팔간산 상현이 됐었죠. 팔간산 상현 아까 여기 있었죠. 우리 구궁도 외우셔야 돼요. 자, 1, 8 있었잖아. 그다음에 3 뭐죠? 봄이에요. 이거는 뭐죠? 겨울이에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 계절이니까 만동, 늦 겨울이나 초봄이 되겠죠. 초춘, 뭐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조춘,
초봄이 됐고 방향은 동북이겠죠. 북과 동 사이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멈춤. 산이 있으니까 멈춤이고 그침이 되고 지. 그러니까 뭔가 하다가 지체가 된다. 산과 관련된 이 강계가 보인다 그러면은 뭔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겠구나. 막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겠죠. 나중에 아마 주역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 보면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동물들은 개, 쥐 이런 게 이제 그 막내 아이처럼 그런 쓰임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면 되겠죠. 쥐가 나온 거는 모르겠어요. 왜 쥐가 나왔을까요? 쥐. 개는 자유롭게 놀게, 막내는 잘 놀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뭐예요? 집도 잘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개는 좀 연상이 되는데 쥐가 나온 거는 왜 그럴까요? 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개. 공개는 쉽죠? 자, 1, 2 얘가 있었잖아요. 그럼 뭐죠 이거는? 남쪽과 서쪽 사이에 있는데 곤개는 뭐예요? 삼곤지전절. 뭐예요? 어머니잖아.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에 관련된 거 연상하면 되겠죠. 자, 땅. 어머니는 땅이죠. 아버지는 하늘이었고 천지. 그렇죠? 어머니는 땅이고 그 다음에 육친호는 어머니를 의미하고 어머니는 뭐예요? 배. 배로 우리를 낳아줬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거 있지 않나요? 그 뭐죠? 그 회복 회복 아 잠깐만요. 자, 사자서학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머니가 그러니까 부생하신 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지만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셨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될 거예요. 어머니가 내 몸을 키우셨다. 어떻게 키우시냐면 보기회야 배로서 나를 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유의포와 젖으로서 나를 먹여주셨다. 이게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배로서 나를 품고 그 다음에 젖으로서 나를 키우셨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와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 거는 하나도 이상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어머니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마루 어머니는 우리의 쉼터 같은 그런 편안한 마루터고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뭐가 있어요. 어머니는 음식과 관련되겠죠. 자, 포는 뭘까 이게 뭘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포가 뭘 의미하냐면 포목 그러니까 옷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목 옷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마솥 어머니가 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 가마솥에 수레를 왜 의미할까요? 수레 어머니는 힘이 없으니까 수레에다가 음식 뭐 장을 보러 갈 때 끌고 가냐?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아버지가 끌고 가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수레를 왜 썼을까요? 어머니한테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앞으로 그 다음에 저장 어머니는 땅은 우리 저장하죠. 땅에다가 저장을 하죠. 그 다음에 만하 늦가을이에요. 아니 이게 늦은 여름에 아까 있었죠. 여름에서 올로 넘어온다. 가을로 넘어온다. 늦여름이다. 방향은 서쪽 남서쪽이다. 성질은 당연히 유순하겠죠. 그러니까 성정도 유순하고 그 다음에 인색하다는 것은 어머니는 자기 자신에게 인색하다. 뭐 어머니는 짜장면 싫다 하셔서 뭐 뭐죠? 그 노래 있었잖아요. 뭐 그런 노래.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인색하고 자식들한테는 굉장히 퍼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균등 자식들을 모두 다 균등하게 사랑하려고 하고 어머니는 뭐처럼 이래요? 소처럼 일했다. 뭐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우유라든가에 관련되는데 소처럼 열심히 일을 하셨다. 말없이 이런 게 생각하면 어머니는 소처럼 열심히 일만 하셨다. 이렇게 연상이 되죠. 그럼 대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둬야 나중에 이제 그 해석에서 뭐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가볍게 넘길까 하다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해두면 우리가 나중에 해석할 때 엄청나게 응용해서 많은 부분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거지로라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건께는 한번 이렇게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연에서는 하늘을 의미하고 육신으로는 아버지, 임금, 남편을 의미하고 신체로는 머리를, 사물로는 대평온, 하늘, 옥, 나무 열매를 의미하고 작용은 주관한다. 하늘은 주관하는 거죠. 계절로는 늦가을이고 성질은 강건함이고 성정도 강건함을 의미하고 동물로는 말을 의미한다. 색깔로는 백색을 의미한다. 쭉 풀어놔 봤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방금 설명했던 걸 가지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께, 그다음에 진께, 그다음에 송께, 그다음에 감께, 그다음에 간께와 공께. 근데 이거를 일감수 중요한 이런 거를 다 외우시라고 했어요. 이것만 외우시고 좀만 확장하면 이렇게 외워지거든요. 대충 이해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면서 외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서 8꾀의 의미, 상징적인 게 뭔가 이 상징적인 의미들을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거를 응용해서 우리가 뭐 지역이라든가 육효라든가 뭐 또 이게 기문둔갑 이런 데서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시간을 따로 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